2년 사이에 12억 5천을 벌었다고요? 1년 반 만에 37억 시세 차이? 와. 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건물주 꿈꾸시는 분들 정말 많죠. 간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등등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꿈인 건물주. 그럼 실제 건물주들은 빌딩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 부분이겠죠. 연예인들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건물주들도 매도, 매수를 통한 갈아타기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들은 빌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까? 실제 투자 사례를 좀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라는 게 세금, 리모델링 비용 등등 뭐 제외할 거 하고 나면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단순히 매매 차익금을 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빌딩 매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년 4월에 29억에 매매된 빌딩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대지 면적 86평, 평당 약 3,340만 원에 거래가 됐던 빌딩이에요. 이 빌딩이 약 2년 뒤에 다시 매매가 됩니다. 2020년 11월에 41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됩니다. 평당 약 4,780만 원에 거래가 됐죠. 약 2년 7개월 만에 12억 5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약 43%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해당 빌딩이 위치하고 있는 월계동 같은 경우 GTX 신호선 정차, 그리고 이런 지구 단위 구역, 역세권 개발 등 지역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정적인 건 이런 모습이었던 건물이 이렇게 리모델링 된 후에 약간의 임차 구성을 변경하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노후됐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29억짜리가 2년 7개월 만에 41억 5천만 원이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건물주 하겠죠. 물론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좋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이런 사례를 많이 보면서 좋은 건물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겠죠. 다른 사례 또 보겠습니다. 이 빌딩은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이고, 2020년 3월에 53억 원에 매매된 빌딩입니다. 평당 약 6,518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근데 이 건물이 약 1년 5개월 만인 21년 8월,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바로 90억이라는 금액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평당 약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1년 5개월 만에 37억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이랬던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죠. 이렇게 멋진 갤러리 건물로 바뀌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매매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위례신사선 호재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남은 우리나라 빌딩 투자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런 지역에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바꿔놓으니까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조만간 저희 회사에서도 직접 진행하는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이 건물은요, 2015년 3월 28억에 매매됐던 빌딩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입지하고 있고 평당 약 5,110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약 6년이 지난 후에 2021년 1월에 40억에 매매가 됩니다.
평당 약 7,300만 원으로 시세차익 12억, 43% 상승한 가격에 매매가 됐죠. 이 빌딩의 메리트는 바로 용적률에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233.08%로 용적률 33% 혜택을 본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면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빌딩은 매매된 후에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치는 더 오르겠죠. 다음으로 개발 호재로 인한 빌딩 가치 상승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역 강변역 일대 호재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구의역 일대 빌딩 사례를 한번 볼게요. 구의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빌딩은 준주거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고 대지 151평 빌딩입니다. 2014년 12월에 45억 원에 매매됐던 빌딩입니다. 평당 약 2,966만 원에 거래가 됐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죠. 그래서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건물값도 오늘이 제일 싸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점이다. 올해도 고점이다. 또 올해도 고점이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아마 몇 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20년 7월에 이 빌딩이 다시 매매가 됩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109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평당 약 7,219만 원이죠. 6년 동안 약 14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6년 사이에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빌딩 자체의 가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낡았죠. 오로지 이 건물이 가진 입지의 가치, 호재가 가격 상승을 만든 겁니다. 해당 빌딩이 매매되고 난 뒤, 현재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복합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입지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평당 7,219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매입해서 신축공사 들어갔겠죠, 당연히.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서 딱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건물 신축 부지 바로 뒤로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첨단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밀어버리고 신축할 만하죠. 건물 밀리기 전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낡고 낡은 건물만 보고 109억 5천만 원을 주고 살 미친 사람은 없겠죠. 결국 건물도 건물값이 아니고 땅값이라는 겁니다. 이 입지의 가치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 가치를 바꿔주는 게 바로 호재죠. 6년 만에 64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 1년에 10억씩 올랐네요. 건물주는 이렇게 돈 버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볼까요? 노원구 상계동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대지 126평 근생 빌딩입니다. 2017년 9월에 매매됐고 85억, 평당 6,720만 원에 거래가 됐던 빌딩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0년 10월에 120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됩니다. 평당 약 9,529만 원에 거래가 되죠. 3년 동안 약 42%가 상승을 했습니다. 3년 만에 35억 5천만 원 시세 차익이 났네요. 여기도 1년마다 10억씩 올랐죠. 이 빌딩도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외관상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단순 물가 상승률 대비한 지가 상승일까요?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노원역 인근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 내에 있던 건물입니다. 여긴 어떤 곳인가요? 노원 일대도 호재에 호재를 더해서 호재가 가득한 곳.
창동 상계 일대를 신성장 거점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 하에 이 계획도 하나만 봐도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정리는 끝난다고 봐야겠죠. GTX 신호선이 정차하게 될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까지 창동 상계 일대도 천지개벽이 날 곳 중 하나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듯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매년 가치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여지는 또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호재에 있는 곳은요, 오릅니다. 노원 일대 지금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노원역 일반 상업지역 내에 다른 빌딩 매매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이 건물은 올해 3월에 329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 359평, 평당 9,14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전 매매는 어땠을까요? 4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6년 12월 180억에 매매가 됐었습니다. 평당 약 5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죠. 5년 동안 83%가 상승을 했습니다. 5년 만에 149억 시세 차익이 생겼죠.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건물 외관 보시다시피 달라진 것 있나요? 임차인이 바뀌었나요? 오히려 5년 동안 건물은 늙죠. 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연식수는 증가하니까요. 그럼 뭘까요? 결국 여기도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죠. 이래서 호재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호재로 치면요. 대한민국 빌딩 시장에서 가장 노른자, 앞으로 한국의 타임스퀘어가 될 곳, 중심 중의 중심. 제가 유튜브 영상도 업로드를 했었죠. 향후 이 삼성역 일대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호재라면 여길 따라올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그만큼 지가 상승도 뛰어날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삼성역 일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16년 2월 대지 211평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110억에 매매됐던 빌딩입니다. 평당 약 5,199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해당 건물은 4년 뒤인 2020년 9월에 다시 매매가 됐습니다. 얼마에 매매됐을까요? 246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평당 약 1억 1,600만 원에 매매가 됐죠. 4년 동안 124% 상승을 했습니다. 136억의 시세 차익이 생겼고요. 와, 작년에 이거 산 사람 바보 아니야?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이게 다가 아니었죠. 지금 이 지역 평당 얼마 호가할 것 같으세요? 해당 건물 입지하고 있는 이 삼성역 일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평당 2억 원 호가하는 곳들도 있고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라고 얘기하는 삼성역, 봉은사역 사이 이 일대는 평당 3억까지도 호가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래 가치 대비해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죠. 돈만 있었으면 제가 다 사고 싶어요. 이게 바로 호재의 힘입니다. 리모델링, 신축, 중축 뭐 이런 거 안 해도 호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건물주들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까? 얼마나 벌었을까?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사례들은 정말 일각의 사례들만 살짝 보여드린 건데 정말 후덜덜하죠. 네. 건물의 가치를 바꿔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빌딩들이 아직 분명히 존재합니다. 호재 있고 미래 가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